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참 금요일 날 그리고 토요일 날 두 번의 영상을 올렸는데 마이크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새로운 좋은 마이크는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한 수요일쯤에 올 것으로 보고, 기존 마이크가 새롭게 그 배송을 받고 말씀을 드렸고, 또 금요일 날 장중에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이 지금 마이크도 새 마이크인데 실질적으로 접촉이 좀 불량한 것 같아요. 마이크 볼륨을 계속 누르면서 이야기를 하면 정상으로 작동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좀 있으면 또 나오지 않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전개가 되고 있어서 정말 시청자분들, 특히 애청자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자,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테리퍼링과 관련된 부분, 또 우리 시장에서 금통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일정 정도 비추는 금통위의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나가던 소가 웃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이 먼저 선행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이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연내에 있겠느냐라고 본다면 참 눈치나 보지 말라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인데, 하여튼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결국 뭐 우리나라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릴 때도 이 부분은 일정 정도 기저효과고, 앞으로 향후의 금리는 사실 여러분들 일본이라는 나라를 한번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10년이나 20년 뭐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선진국 시장은 사실 이 제로금리에 수렴되어 왔었잖아요. 그죠? 우리도 개발도상국이나 또 후진국성 그 움직임에 놓여져 있을 때는 금리가 고공행진을 했었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금리는 낮아지게 마련인 거고 제로금리로 수렴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향후 우리 시장이나 뭐 이 글로벌 시장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여건, 이런 흐름들이 진행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예전과 같은 고금리 시대가 아니라 저금리 속에서 움직여지는 시장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의 테이퍼링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바이든표 부자 증사와 관련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전주말 끝났던 우리 시장의 움직임들, 그리고 우리 시장의 주요 섹터와 종목 부분들의 움직임, 그리고 우리 시장 이후에 마감된 미국 시장의 상황, 이런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이번 주 금요일 이후에 6월이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이네요. 그죠? 월요일까지 5월 31일이 지나고 그 이후 6월을 맞이하는 시장, 이런 새로운 흐름 부분들이 전개될 수 있는 부분에 마음의 준비를 일정 정도 해야 되죠. 자, 이제 그런 흐름들 속에서 지난주 후반 부분에 놓여졌었던 우리 시장의 업종 차트 부분 보게 되면 우리 시장 뭐 사실 5월달 이후 계속해서 박스권 행보를 걷고 있는 중이죠. 지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고, 계속해서 급격한 이 연봉 보시면 작년 3월 19일 이후에 급격하게 올라와서 상승한 부분에 대한 눌림목들이 일정 정도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5월 지난주 금요일 날 보게 되면 모처럼 만에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죠? 기관의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세들이 유입된 부분, 그 속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7,700계약 정도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사실 그런 흐름들 속에서 이제 에코프라 HN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 상황입니다. 이미 여러분들께 거래 정지 이전에 에코프라 HN에 대한 부분을 눈여겨 보셔야 된다. 그리고 에코프라 HN에 대해서 온실가스 분해와 CDM 산업, 신사업, 그리고 온실가스 저감 사업,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전 영상 부분을 참고하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다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을 가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뭐 바이든 부자 증세와 관련된 부분은 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이제 5월 25일 날 올려드렸었던 테이퍼링으로 판이 깨지진 않는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미 초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패드와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모두가 테이퍼링을 대비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으셨죠? 들은 적 많이 들었을 겁니다. 준비된 악재는 악재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시장이 급락하던 부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었던 질병, 이런 두려움이 작용을 했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사안에 있어서 준비된 그 악재로서의 가치 부분을 일정 정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악재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뭐 FOMC 회의에서, 그리고 앨런 재무장관이 이 제로금리 시대를 일정 정도 벗어나고 앞으로 경제 활동, 경제 지표에 따라서 나아지게 되면 금리에 대한, 테이퍼링에 대한 이런 논의를 시작할 거다, 시작했다. 그러면 FOMC 회의가, 그죠? 통화정책회의가 그런 논의도 준비하지 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준비하고 있구나. 준비 잘 해라. 준비 잘 해야지. 그죠? 시장에 충격을 받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얼마만큼 그 부분을 잘 가지고 가느냐에 따른 거죠. 그죠? 자, 금요일 날 미국 시장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자, 이제 우리 시장 부분보다 이제 해외 시장과 관련된 부분이 더 여러분들 전주말 미국 시장에 대한 움직임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죠? 미국 시장의 움직임으로 보게 되면 나스닥 음봉 맞았습니다. 그죠? 다우지수도 음봉 맞고, 사실 뭐 다우지수나 나스닥이나 플러스, 이거 플러스도 아니죠. 0.09%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보합권에서 머물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날 개장 전 발표된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표에 주목을 했는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폭넓은 품목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게 이제 이 PCE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방준비제도는 이 인플레이션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이 PCE 가격 지수, 그 중에서도 근원 PCE 가격 지수를 참고하는데, 이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4월 근원 PCE 지수는 전년 대비 3.1% 상승을 하면서 지난달 1.9% 오른 것에 비해서 상승폭이 대폭 확대했어요. 이는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한 전망치 2.9%보다도 높은 수준인데, PCE 지수가 전문가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상승했다는 것은 경기 과열 신호로 또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영향력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시장에 일정 정도 충격을 줬었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4.2%에 비하면 낮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1.5%대로 다시 낮아진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 자, 이제 그 부분을 다시 여러분들과 연결시켜서 보면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게 이제 이 맥락과 연관지어서 보여야 될 부분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야기, 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상황인데, 미국 10년 국채금리와 국채선물 투기적 포지션과 관련된 흐름들을 봤을 때, 그리고 또 요 그림 1번도 마찬가지고, 이건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인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 금리,
금리 부분, 미국채 금리가 3월 달에 그죠?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크게 대두되는 상황 속에 부분에 있어 미국채 금리가 3월 말에 1.746%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1.6% 내외에서 움직이가 있다는 건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부분 아니다라는 걸 반증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신다면 이 테이퍼링으로 시장의 판이 깨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를 할 이유는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2021년 주식시장이 2013년과 가장 다른 점, 코스피의 기업이익 전망이 상향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2013년에 이 금리가 올라가던 그 흐름 부분에 있어서는 이 경제지표나 그리고 또 기업들의 이익 이런 부분들이 다 꺾어서 내려오고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2021년 우리나라 분기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글로벌 국가들 부분 보게 되면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나아지는 순익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너무 시장에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죠? 다만 이제 그러한 가운데에서 산업의 흐름 부분에 있어서 저는 원자재 쪽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구경제를 대표하는 쪽에 있어서의 원자재보다는 신산업 여러분들 주말 뉴스를 보게 되면 뭐 1억이 넘는 전기차가 무진장 팔려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 뉴스도 여러분들도 접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살펴보게 되면 새로운 신산업 뭐 그게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군이라고 할 수 있는 섹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산업의 성장 흐름 부분이 지속될 수 있는 쪽 부분에 관련된 원자재 쪽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으로 보게 되면 구리나 뭐 코발트나 뭐 2차 전지 그 원재료 이런 쪽 라인 부분, 니켈이라든지 이런 쪽 라인 부분은 조정 시 또 매수 관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죠? 반면에 국경제를 이끌었었던 원자재 쪽은 그 상승폭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제한적이다. 그죠? 오히려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왜? 우리 전체 글로벌 시장이 이전처럼 고성장을 국가하던 그런 흐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전체적인 큰 시황 부분에 있어서의 테이퍼링으로 시장의 판이 깨지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 속에서의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니까. 그죠? 어떤 섹터 부분을 한없이 그지? 그래서 제가 5월 달에는 줄이는 쉬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뭡니까? 1월에서부터 1월 11일 날 우리 시장이 3266포인트를 찍고 나서는 지수는 계속 뭐예요? 박스권. 그죠? 그러면서 섹터가 순환되면서 조선이 신고가를 경신하니 뭐 철강이 하니 또 그러면서 뭐예요? 카카오나 네이버가 또 신고가를 경신하고 또 그런 가운데 또 음식료가 경신하고 또 그것이 쉬면 또 다른 쪽에서 경신하고 뭐 이러면서 이 시세의 변화, 변동 흐름이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못하면, 잘 타면 대박이죠. 물론. 그죠? 그런데 잘못하면 뒤쫓아가는 흐름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뭡니까? 왕창 거덜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주식은 뭐예요? 눌림목을 기다리는 부분으로 갈 거냐? 아니면 올라가는, 달려가는 말에 올라탈 거냐? 라고 하는데 선수는 그죠? 달려가는 말에 올라탔다가 그죠? 말이 꼬꾸라질 것 같으면 바로 내릴 수 있지만 초보자가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 있습니까? 올라타다 실패하고 올라타다 실패하고 올라타다 실패하다가 겨우 올라타면 이제 그때쯤 되면 뭐예요? 달리던 말이 지쳐서 쓰러지게 되는 타이밍에 올라타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보다 이 시장의 판이 깨지지 않는 부분 속에서 내가 보유한 기업이 성장과 실적을 담보해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제 미국 시장 쪽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은 어떻습니까? 미국 시장에 있어서 이 전체적인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뭐 대형 기술주들은 뭐 소폭 약세, 소폭 강세, 뭐 그 제한적인 부분으로 움직인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죠? 섹터의 움직임도 마찬가지 그렇게 움직였죠. 엔비디아는 급등한 반면에 아마존이나 구글, 애플은 제한적인 약세. 뭐 그런 현상들이 보내줬고, 그런 가운데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급락했죠. 그죠? 글로벌 가상화폐 부분에 있어서의 움직이면 급락한 모습을 보여준 상황이니까 저는 뭐 그런 쪽 라인 부분은 관심도 없습니다. 사실 왜냐 그런 좀 어떤 평가를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에 제 소중한 자산,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의 소중한 자산을 넣고 싶은 마음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종목, 그런 가상화폐나 암호화폐 쪽에 관심은 그렇게 크게 갖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중요한 바이든 표 부자 증세 윤곽, 그죠? 여러 부분 4천조 원, 법인세 등 뭐 4천조 원이랍니다. 뭐 이 미국 시장에 이야기하는 금액을 보게 되면 사실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조라는 단위, 조가 어느 정도 될까? 뭐 이거 참 와닿습니까? 저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몇 억 뭐 이렇게 정도 하면 좀 와닿지만 몇십억까지도 어느 정도 계산이 되는데 몇백억, 몇천억, 몇 조, 몇천조, 어이구 4천조 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바이든표 부자 증세 윤곽에 나왔다. 이런 부분들 쪽에서 이제 법인세 최고 세율을 21%에서 28%까지 올리고, 그죠? 그리고 고소득자 소득세율도 37%에서 39.6%로 점차 높인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미국 시장의 기업, 미국 시장의 시장을 바로 세게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재료 뉴스는 아니잖아요. 그죠? 기업들의 세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일정 정도 행보권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반면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보다는 내년에 이제 선거, 대선 뭐 이런 부분들 속에서 나름대로 시장에 그동안 정부가 뭐 잘한 점도 있고 잘못한 점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잘못했던 점 부분에 있어서의 이 국민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또 새로운 반대되는 보완하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정책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부분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습니다. 테이퍼링은 준비된 노이즈였다. 테이퍼링은 준비된 노이즈였으니까, 그죠?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앞으로 시장 부분, 6월을 맞는 시장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지난달 노이즈였었던 이 금리라든지 테이퍼링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런 노이즈가 지속되겠지만 그 속에서 이제 6월이잖아요. 그죠? 6월로 들어가면서 1, 2, 3, 4, 5, 6 이제 1, 4분기 실적 발표 다 끝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6월 이후부터는 또 2, 4분기의 실적에 대한 관심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 뭐 아직은 실적 발표하려면 6월까지 끝나고 뭐 그래야 되지만 실적 발표 공백기죠. 사실은 그런 가운데에서 섹터 업종 부분. 금요일 날 우리 시장에서 가장 세게 올랐었던 어느 섹터예요? 사실 금요일 날 자동차 섹터였죠. 그죠? 자동차 업종이 글로벌 공장 재가동 소식에 강한 탄력을 보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게 이제 자동차 한번 보죠.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쪽 라인 부분이 강한 상승을 보여준 상황이죠. 그죠? 현대차 그동안
뭐 차량용 반도체 칩 부족 뭐 이런 부분들 때문이었는데 외신에 따르면 이 미국 자동차 GE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멈췄던 전 세계 공장들을 곧 재가동한다는 소식. 이건 차량용 반도체 칩의 쇼티지가 일정 정도 해소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라면 이제 자동차 섹터 이런 쪽 부분들도 관심 부분을 계속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금요일에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위아, 뭐 현대글로비스, 안도, 화신, 성호 하이텍 뭐 이런 소형 부품주 역시 강세를 보이는 부분이고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또 거기에 이제 방산업체 부분들 이 부분들은 금요일날 소폭 조정을 보였는데 월요일 정도까지 조정을 보인다면 좀 관심을 가질 흐름들로 볼 필요가 있고 그죠? 여튼 금요일 시장 우리 시장 모습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했었던 6월의 시장은 좀 더 나은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한 부분 정도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시장에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H형과 관련된 영상의 마이크 끊김 현상이나 제대로 마이크가 작동하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